건망증 땡땡땡 증상 나도 그랬어요. 자꾸 잊어버리던 이름들. 안녕하세요. 혹시 요즘 들어 사람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으시진 않나요? 아니, 그분 이름이 왜 이리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그 있잖아. 우리 동네 살던 그 누구더라. 누군가의 이름이 혀끝까지 맴돌다가 끝내 떠오르지 않을 때에 괜히 머쓱해지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 한켠이 휑해지곤 하죠.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늘 반갑게 인사하던 시장 아주머니 이름이 어느 날부터 자꾸만 생각나질 않더라고요. 고개를 숙이고 인사만 하고 지나치던 날이 많았습니다. 내가 변한 걸까요? 이거 혹시 치매인가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세요. 이름을 잊는다는 건 분명 이상한 일처럼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안심하세요. 이름이나 약속을 잠깐 잊는 건 대부분 건망증입니다. 치매와는 다릅니다. 건망증은 뇌가 잠깐 딴 데에 정신이 팔린 상태입니다. 다시 힌트를 주거나 상황을 떠올리면 생각이 나죠. 반면 치매는 그 기억 자체가 사라진 상태예요. 힌트를 줘도 떠오르지 않아요. 예를 들어 어제 저녁에 뭘 드셨는지 기억나세요? 하고 물었을 때 뭐였더라? 된장찌개 하고 떠올릴 수 있다면 그건 건망증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떠올리려 해도 저녁을 먹긴 했나? 하고 아예 기억이 없다면 그땐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김할머니의 이야기. 제가 알고 지내는 김순례 할머니는요, 동네에서 오랫동안 반찬 가게를 하셨던 분입니다. 늘 밝고 인자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따뜻하게 느끼던 분이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단골 손님들의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았다고 하시더군요. 아니, 저분이 오징어 볶음을 좋아했나? 멸치볶음이었나? 그러다 보니 주문을 자주 틀리고 손님도 하나둘 줄어들기 시작했답니다. 할머니는 처음엔 그냥 나이 탓이라며 넘기셨대요. 그러다 어느 날 거울을 보며 중얼거리셨답니다. 내가 날 잊기 시작했구나. 그때부터 할머니는 작은 노트를 하나 들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손님 이름, 좋아하는 메뉴, 대화 중 나온 가족 이야기까지 하나하나 정성껏 적기 시작하셨죠. 처음엔 어색하고 귀찮았지만 적는 동안 기억이 더 잘 떠오르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을 쓰게 되니 기억도 사람도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죠. 나이 들수록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 수백 개의 정보를 머릿속에 쌓아가며 삽니다. 그중 몇 개가 새어나가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특히 이름은 기억의 우선순위에서 자주 밀리곤 합니다. 이름은 얼굴이나 직업처럼 반복적으로 쓰이지 않기 때문에 기억 창고 한 구석에 숨어버리기 쉽거든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보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혹시 너무 피곤하진 않은지, 마음을 쓸 곳이 부족하진 않은지. 기억력은 단지 머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온도와 방향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하니까요. 오늘도 나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가끔은요, 이름을 잊는 것보다 더 아픈 건 내 자신을 잊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내가 좋아하던 것,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조차 희미해질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 순간, 당신은 분명히 자신을 더 아끼고 더 사랑하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신 겁니다. 그 마음만큼은 절대 잊지 마세요. 마무리하며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다고 스스로를 책망하지 마세요. 기억은 언제든 다시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억은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 그 진실입니다. 오늘도 자신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당신의 이름, 오늘은 잘 기억하고 계신가요? 뇌는 쓰면 쓸수록 젊어진다.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도 내가 왜 여기 왔더라 하고 혼잣말 하신 적 있으신가요? 방에 들어와서 뭔가 하려고 했는데 어라, 뭘 하려고 했는지 전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럴 때면 아, 이 건망증 도대체 왜 이러지? 괜히 한숨이 나오는 날이 많죠. 저도 그런 날이 요즘 들어 더 많아졌어요. 뇌는 잊는 것보다 안 쓰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이 들면 다 그렇지, 건망증도 당연하지 뭐라고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건망증은 자연스러운 노화의 일부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뇌는 근육처럼 쓰면 쓸수록 더 튼튼해진다는 사실이죠. 한동안 움직이지 않던 다리가 점점 굳어지듯 뇌도 사용하지 않으면 조금씩 굳어갑니다. 기억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뇌를 쉬게 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72세 박 어르신의 변화. 제가 아는 박성우 어르신은요, 은퇴 후에 하루 종일 TV만 보며 지내셨대요. 그러다 문득 달력에 체크해둔 병원 약속도 자꾸 잊게 되면서 나 건망증이 너무 심해졌어 하며 걱정이 많으셨죠. 그런데 어느 날 손자가 선물해준 퍼즐 책을 펼쳐보셨대요. 할아버지, 이거 하루에 한 장씩만 해봐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림 맞추기 한 장에도 30분이 걸렸지만 며칠 몇 달이 지나며 그림 찾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이름을 자꾸 잊던 것도 줄어들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요즘은 뭔가 머리를 쓰는 기분이 들어서 좋아 라며 웃으셨죠. 뇌를 깨우는 3가지 작은 실천.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부터 뇌를 살살 깨워볼까요? 건망증을 줄이기 위한 3가지 간단한 뇌 자극 방법 알려드릴게요. 1. 숫자 거꾸로 세기. 예 100부터 30 빼기 100, 97, 94, 91. 자극받는 부위 전두엽, 집중력 회복. 언제? 버스 기다릴 때, 누워있을 때. 건망증 예방에 도움됩니다. 2. 비다머넌트 손쓰기. 오른손잡이라면 왼손으로 양치, 숟가락 잡기. 자극받는 부위 대뇌 좌우 연결. 뇌에 낯선 자극을 주면 기억력 회복에도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3. 3일 기억 회상하기. 잠자기 전 3일 전 내가 뭘 했는지 떠올려 보세요. 언제 누구를 만났고 무슨 음식을 먹었고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기억을 불러오는 연습 자체가 건망증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뇌는 마음을 닮았습니다. 뇌는 참 신기해요. 우리가 관심 주고 말을 걸어주면 다시 깨어나듯 살아납니다. 왜 이렇게 자꾸 까먹지? 자책하기보단 내 뇌야 오늘 하루도 고생했지? 하고 다독여보세요. 건망증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뇌에게 말을 걸지 않은 시간이 길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뇌에게 말을 걸어볼까요? 조금씩이라도 괜찮아요. 가끔은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도 방금 전 이야기가 기억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하루 뇌에게 말을 걸어주었는지입니다. 책 한 줄 읽기, 익숙한 길 대신 다른 골목으로 산책하기, 낯선 냄새 맡기, 퍼즐 하나 풀어보기. 그게 다 내 뇌를 위한 운동이 되는 거예요. 마무리하며 혹시 지금 내가 이렇게까지 건망증이 심해졌나 하며 마음 무거우셨다면 이 영상이 조금은 당신 마음을 가볍게 해드렸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뇌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 자라납니다. 우리의 관심과 애정만 있다면요. 오늘 뇌 근육 몇 분이나 쓰셨나요? 작은 시작이 내일의 기억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게 왜 생각이 안 나지? 건망증 초기 신호들. 안녕하세요. 혹시 요즘 들어 내가 아까 뭐 하려던 거지? 분명 뭘 하려고 왔는데. 그런 순간 자주 있으신가요? 조금 전까지 떠올리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훌쩍 사라져버리는 기억들. 건망증. 그 이름이 참 익숙하면서도 괜히 두려운 단어가 되었죠. 이게 그냥 건망증일까요? 나이 들면 건망증이 생기는 건 당연한 일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떤 건망증은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건망증은 단순히 정신이 산만해서 생기는 순한 건망증이고 어떤 건망증은 치매의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건망증, 위험 신호 vs 자연스러운 변화. 건망증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살면서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일 수 있죠. 하지만 아래와 같은 차이를 알고 계시면 조금 더 마음 편하게 건망증을 마주하실 수 있어요. 먼저 자연스러운 건망증은 대개 힌트를 주면 금세 기억이 돌아옵니다. 예를 들어 어제 뭐 드셨어요? 라고 물었을 때 순간은 생각이 안 나도 아 맞다 된장찌개였지 하며 떠올릴 수 있죠. 반면에 조심해야 할 건망증은 힌트를 줘도 기억이 전혀 떠오르지 않는 경우입니다. 밥을 먹었나?
처럼 그 행위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차이는 자신이 잊었다는 사실을 인지하느냐의 여부입니다. 자연스러운 건망증을 겪는 분은 내가 이걸 잊었구나 하고 스스로 깨닫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건망증은 자신이 잊은 것조차 모르는 상태로 이어질 수 있어요. 또한 자연스러운 건망증은 일상 판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계산을 하거나 물건을 고를 때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할 건망증은 판단력이 떨어지고 생활의 흐름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기억력의 변화는 단순한 건지 점검이 필요한 건지 작은 차이 속에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메모 습관이 바꾼 한 사람의 삶. 70대 초반의 이정수 어르신은 건망증이 너무 심해져서 말도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약속 장소를 잊는 일이 많아지고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잘 떠오르지 않았다고 해요. 어르신은 처음엔 혼자 너무 걱정만 하셨대요. 나도 이제 치매 오는 건가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딸의 권유로 작은 포스트잇 메모부터 시작하셨어요. 오늘 할 일, 사람 이름, 전화한 시간. 조금 귀찮았지만 쓰면서 기억하는 습관을 만들자. 머릿속이 정리되기 시작했대요. 놀랍게도 자신의 기억력을 스스로 점검하면서 불안도 줄어들었고 자신감도 되찾으셨다고 합니다. 기억이 완벽해진 건 아니지만 적어도 잊을까봐 두렵진 않다. 그 말씀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기억은 우리가 살아온 발자국입니다. 건망증은 그저 정보를 잊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내 삶의 조각 하나가 흔들릴까봐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자신의 변화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건망증이 찾아왔을 때 그걸 무서워하지 말고 조용히 지켜보며 말해주세요. 내가 조금 느려졌구나. 그럼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라고요. 나를 관찰하는 연습이 필요한 시간. 기억이 흐려질수록 우리는 나 자신을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오늘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언제 어떤 걸 잊었는지, 그걸 적어두는 것만으로도 건망증과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패턴에서 기억이 흐려지는지 스스로 깨닫게 되면 건망증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마무리하며 살아가며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잊고 또 많은 걸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가끔은 그걸 모두 품어안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기억은 사라지기도 하지만 다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걷는다면 덜 외롭고 더 따뜻하겠죠. 오늘 나는 어떤 걸 잊었고 어떤 걸 기억했나요? 작은 질문 하나가 내일의 나를 조금 더 분명하게 만들어줍니다. 기억을 깨우는 아침 습관 3가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혹시 일어나자마자 내가 지금 무슨 요일이지? 오늘 뭐 하기로 했더라? 하는 생각부터 떠오르진 않으셨나요? 그럴 때면 아무것도 하기 전에 먼저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또 건망증인가 하는 생각이 조용히 밀려오곤 하죠. 아침이 기억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사람의 뇌는요, 하루 중 아침에 가장 민감하고 맑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아침의 상태에 따라 기억력도 좌우되기 쉬운 시간이죠. 건망증이 심해졌다고 느껴질 때일수록 아침 시간부터 뇌를 깨우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잠든 뇌를 살짝 깨워주면 그날 하루가 훨씬 또렷하고 덜 깜빡거리게 되거든요. 아침 습관 1. 따뜻한 물 한 잔. 자고 일어난 뒤 우리 몸은 68시간 동안 물을 전혀 섭취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뇌도 마찬가지예요. 수분이 부족하면 혈류가 느려지고 기억력도 둔해집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은 굳어있던 뇌를 부드럽게 깨워줍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마시는 물은 속을 편하게 하고 건망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뇌 혈류 순환을 돕죠. 레몬 한 조각을 넣어 마시면 상큼한 자극도 함께 받아 더 효과적입니다. 아침 습관 2. 햇볕 5분 쬐기. 아침 햇살이 이렇게 고운 줄 요즘에서야 알겠더라고요. 이 말은 76세 김정자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한동안 우울하고 자꾸 잊어버리는 게 많아 걱정이셨는데 딸의 권유로 매일 아침 커튼을 열고 5분만 햇볕을 쬐기 시작하셨대요.
햇빛을 받으면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고 이 호르몬은 기억 형성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몸의 생체 시계를 바로잡아 낮에는 또렷하게, 밤에는 숙면을 도와주죠. 그 결과 김할머니는 요즘 메모도 덜 하게 되고 자신감도 되찾으셨다고 하셨어요. 아침 습관 3분 뇌체조. 건망증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아침에 뇌와 몸을 동시에 움직여주는 것입니다. 쉽고 간단한 뇌체조를 추천드릴게요. 양손 교차 두드리기. 오른손으로 왼쪽 어깨, 왼손으로 오른쪽 어깨를 번갈아 두드려 보세요. 귀 마사지. 귓불을 잡고 아래로 당기고 원을 그리며 천천히 돌려줍니다. 코와 귀 만지기. 오른손으로 코, 왼손으로 오른쪽 귀를 만졌다가 바꿔보세요. 처음엔 헷갈리지만 그게 바로 뇌를 자극하는 훈련이랍니다. 이런 작은 움직임은 건망증을 완화시키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기억은 하루아침으로도 달라집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 나이에 습관을 바꿔봤자라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기억은 노력으로 바뀌지 않는다 생각하지만 아침 10분의 습관이 기억의 문을 살짝 열어줄 수 있습니다. 건망증이 무서운 이유는 내가 나를 잃어버릴까 봐서잖아요. 하지만 하루의 시작에 나 자신에게 온기를 불어넣는 습관이 있다면 우리는 기억을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어떤 기억으로 시작하셨나요? 기억은 거창한 무언가보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행동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 따뜻한 물 한 잔 드셨나요? 햇볕을 5분이라도 쬐셨나요? 뇌에 말을 걸 듯 몸을 움직여 보셨나요? 하나라도 실천하셨다면 당신은 이미 건망증을 이겨내는 힘을 조용히 키워가고 있는 겁니다. 마무리하며 아침을 바꾸면 하루가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지면 기억이 달라집니다. 당신의 오늘 아침 기억하실 수 있나요? 내일 아침은 조금 더 따뜻하고 또렷한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음식을 바꾸면 기억력이 달라진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무엇을 드셨나요? 혹시 대충 식빵 한 조각, 커피 한 잔으로 허겁지겁 시작하진 않으셨나요?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서 이 건망증도 병이야 병. 그런데요, 혹시 그런 기억력의 변화가 식탁 위의 음식 때문일 수도 있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건망증, 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기억이 흐려지면 뇌의 문제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뇌도 결국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장기입니다. 뇌에 좋은 음식을 꾸준히 먹으면 기억력 회복은 물론 건망증을 줄이는 데도 큰 효과가 있답니다. 특히 노화와 함께 오는 뇌세포의 산화를 음식으로 천천히 늦출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기억력을 살리는 5가지 음식. 지금부터 건망증 예방에 도움되는 대표적인 브레인 푸드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부담 없이 오늘 식사에 하나만이라도 넣어보세요. 1. 등푸른 생선, 고등어, 꽁치, 연어.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뇌세포 연결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2.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 뇌의 모양과도 닮은 호두는 특히 기억력에 좋은 비타민 E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요. 하루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3. 블루베리. 기억력 과일로 불릴 만큼 뇌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안토시아닌이 들어있어요. 생과일이나 냉동 블루베리도 좋습니다. 4. 계란 노른자. 콜린이라는 영양소가 기억력 형성과 유지에 큰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 1개 삶아서 드시면 좋아요. 5.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 엽산과 비타민 K가 풍부해서 두뇌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물 반찬, 된장국에 곁들이기 딱 좋죠. 박말순 할머니의 식탁 변화. 70대 중반의 박말순 할머니는 요즘 왜 이렇게 말을 자꾸 잊는지 모르겠다며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말하다가 단어가 떠오르지 않고 집안일 하다 물건 위치도 자꾸 헷갈리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동네 보건소 영양사의 조언으로
하루 한 끼만이라도 기억식단으로 바꿔보기 시작하셨대요. 아침엔 고등어 구이에 시금치 나물, 점심엔 달걀 하나와 호두, 저녁엔 간단한 채소죽. 꾸준히 3주를 실천하자 머릿속이 덜 흐릿해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단번에 확 좋아지진 않았지만 건망증에 대한 불안이 줄어들고 스스로 뭔가 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셨죠. 식탁이 약이 되는 순간 약보다 식사가 먼저다. 이건 예로부터 전해지는 말입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식사는 가장 가까운 약이 될 수도 있고 모르는 사이에 기억을 흐리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가공식품, 설탕, 탄수화물 중심의 식사는 뇌의 염증을 유발하고 건망증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 오늘부터 입에 맞는 음식보다는 내 기억을 위한 음식을 천천히 골라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실천으로 기억을 되찾기. 무리하게 바꾸려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그냥 밥 숟가락 하나에 더해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밥 위에 아몬드 한 알, 국 옆에 브로콜리 조각 하나, 간식 대신 블루베리 몇 알. 그 한 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건망증은 단지 이즘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에너지가 조금씩 희미해지는 사인일지도 모릅니다. 그 에너지를 다시 밝히는데 음식은 가장 따뜻하고 가까운 시작입니다. 오늘 당신의 식탁에는 기억이 있었나요? 기억을 위한 한 끼,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1일 10분, 기억을 되살리는 뇌운동. 건망증 완화 시니어 맞춤 뇌활동법 중심. 리듬감 있는 가벼운 기타 선율.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하루 뇌를 얼마나 쓰셨나요? 몸을 움직이듯 뇌도 매일매일 운동이 필요하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자꾸 깜빡깜빡하네. 이 건망증이 점점 심해져서 걱정이야. 이런 말씀 참 많이들 하시죠. 하지만 기억력도 운동으로 되살릴 수 있다면 믿어지시겠어요? 뇌도 근육처럼 쓰면 강해집니다. 우리의 뇌는 쓰지 않으면 굳어가고 자극을 주면 다시 깨어납니다. 특히 전두엽과 해마는 기억력과 인지 능력의 핵심인데요. 이 부위는 가벼운 자극만으로도 활발하게 반응한답니다. 그렇다면 실버 세대가 실천할 수 있는 하루 10분 뇌 운동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10분 뇌 운동 루틴 3가지. 1. 손가락 교차 운동. 양손의 손가락을 교차해서 번갈아 접었다 폈다 하는 운동입니다. 특히 왼손과 오른손을 번갈아 쓰면 좌뇌와 우뇌를 동시에 자극하죠. 팁 치약 뚜껑 열고 닫기, 젓가락질하기도 좋은 훈련입니다. 2. 거꾸로 말하기. 단어를 거꾸로 말해보는 훈련입니다. 예, 사과, 과사, 바나나, 나나바. 익숙한 언어를 낯설게 바꾸는 것만으로도 건망증 완화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도 있어요. 3. 숫자 기억 앤드 반복. 숫자 46자리를 5초간 외운 뒤 한 글자씩 말하거나 써보는 방법입니다. 예, 72만 6,394 7, 6차례로 말하기. 짧지만 집중력을 필요로 하며 단기 기억력 강화에 매우 유익합니다. 부부가 함께한 뇌운동 이야기. 전남 장흥에 사는 이동수 어르신 부부는 아침마다 뇌운동을 함께 하십니다. 양치하면서 숫자 세기, 산책하면서 반대손 흔들기, 식사 후 퍼즐 5분. 처음엔 건망증이 심하던 부인께서 요즘은 뉴스 내용도 잘 기억하고 전화번호도 다시 외우기 시작하셨대요. 무엇보다 같이 하니까 재밌다는 말씀. 정말 인상 깊었죠. 뇌 운동은 삶의 리듬을 바꿔줍니다. 기억을 되살리는 일은 뇌를 혹사시키는 게 아니라 천천히 즐겁게 깨우는 것입니다. 건망증은 머리가 나빠진 게 아니라 자극이 줄어든 뇌의 반응일 뿐이에요. 지금부터라도 하루 10분 뇌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마무리하며 기억을 잊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잊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떠올릴 용기를 내는 것, 그게 진짜 회복의 시작이 아닐까요? 오늘 당신의 뇌는 어떤 자극을 받았나요? 메모가 만든 기적 기억일기 쓰는 법. 안녕하세요. 요즘 자주 잊으시나요? 사람 이름, 약 먹는 시간, 어제 봤던 드라마 제목까지. 내가 왜 이렇게 건망증이 심해졌지?
그런 한숨이 나올 때면 우리 마음도 조금씩 지쳐갑니다. 그럴 때 작은 메모 한 줄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메모는 잊지 않기 위한 두 번째 기억입니다. 메모를 한다는 건 기억을 복사해서 종이에 옮겨놓는 작업입니다. 단순히 적는 행위 같지만 그 순간 우리는 기억을 두 번 저장하고 한 번 더 회상하게 됩니다. 특히 글로 쓰는 기억일기는 건망증을 막고 삶의 흐름을 정돈해주는 아주 효과적인 습관이에요. 기억일기 쓰는 세 가지 방법. 1. 하루 3문장 쓰기. 오늘 뭐 했는지, 누구와 이야기했는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이렇게 짧게라도 적으면 내 하루를 붙잡는 연습이 됩니다. 이 기억 안 나는 것도 기록하기. 얘 오늘 아침에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 있는 순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 자체가 회복입니다. 3. 감정 기록 더하기. 기억이 안 나서 속상했다. 이름이 안 떠올랐지만 괜찮았다. 감정과 함께 기억을 쓰면 그 기억은 더 오래 남습니다. 하루 일기 3개월의 변화. 70대 이은자 어르신은 처음엔 그냥 까먹은 게 많아서 썼는데 쓰다 보니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밥 먹음, 약 먹음, 딱 2줄이 전부였지만 3개월 후엔 오늘 김 여사님이 들려준 젊은 시절 이야기가 참 좋았다. 겨울 냄새가 나는 공원에서 걸었다. 이렇게 하루가 풍성하게 바뀌었죠. 무엇보다 나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구나. 그 마음이 다시 들었다고 하셨어요. 잊지 않는 게 아니라 남기는 것. 건망증은 기억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흘러가는 걸 붙잡지 못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일기는 흘러가는 나를 붙잡아주는 아주 다정한 습관이 될 수 있어요. 마무리하며 오늘 당신은 어떤 순간을 기억하고 싶으셨나요? 그 기억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종이 위에 잠시 놓아보세요. 그게 바로 내 삶을 기억하는 연습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기억하시겠어요? TV 대신 책을 기억력에 진짜 좋은 취미.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는 어떤 시간을 보내셨나요? 혹시 TV 앞에 앉아 아무 생각 없이 리모컨만 이리저리 누르며 시간을 보내진 않으셨나요? TV라도 틀어놔야 덜 외롭지. 머리 쓰긴 귀찮고 그냥 쉬는 거지 뭐. 그 마음 저도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혹시 이런 생활이 건망증을 더 부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쉬운 자극은 기억을 흐리게 합니다. 텔레비전은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보여주지만 뇌는 거의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수동적인 시청이죠. 눈은 열려 있지만 뇌는 점점 느려지고 자극에 익숙해지다 보면 깜빡깜빡하는 건망증도 잦아집니다. 물론 TV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아무 생각 없이 보는 습관은 기억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취미는 뇌를 깨우는 즐거운 자극. 그렇다면 기억력을 살리는 좋은 방법은 뭘까요? 그건 바로 생각을 동반한 취미를 갖는 것입니다. 특히 책 읽기, 글쓰기, 그림 그리기, 바둑 같은 활동은 깊은 집중과 감정을 동반한 자극을 뇌에 줍니다. 그 결과 신경 연결이 활발해지고 건망증도 완화되는 효과가 있죠. 시니어 글쓰기 모임의 변화. 경기도 용인의 한 복지관에서는 시니어 글쓰기 모임이 매주 열립니다. 회원은 대부분 70세 이상 어르신들이고 처음에는 내가 무슨 글을 써 하셨던 분들이 많았죠.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짧은 메모였던 글이 추억을 되살리는 작은 수필이 되었고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던 사람도 글을 쓰면서 다시 떠올랐다는 분들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내가 아직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는 것. 그 말 속엔 있는 두려움을 이겨낸 따뜻한 용기가 담겨 있었어요. 나에게 맞는 기억 취미 찾아보기. 모든 분이 독서를 좋아하진 않으시죠. 그래서 기억력에 좋은 취미는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골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책 읽기가 어렵다면 오디오북 듣기부터 시작. 글쓰기가 부담스럽다면 감정 단어 한 줄 읽기. 그림을 못 그려도 색칠 공부만으로도 충분. 혼자 외롭다면 마을 바둑 모임, 뜨개질 모임 참여.
이런 가벼운 자극이 바로 뇌를 깨우는 실마리가 됩니다. 쉬는 것도 뇌를 위하는 방법. 하지만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억력에 좋다니까 하고 억지로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더 커지니까요. 중요한 건 즐기면서 하는 활동이라는 것. 그게 바로 건망증을 이기는 진짜 힘입니다. 오늘 당신의 뇌는 무엇을 즐겼나요? 혹시 오늘 하루도 똑같은 리모컨 버튼만 누르며 지루하게 보내셨다면 이제는 내 기억을 위한 작은 취미 하나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책 한 쪽, 단어 하나, 뜨개질 몇 땀, 그 속에 내 기억이 조용히 깨어납니다. 마무리하며 기억은 무언가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남기는 것입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활동, 당신이 집중할 수 있는 순간이 바로 기억을 머무르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오늘 당신의 취미는 기억을 얼마나 움직였나요? 내일은 당신의 뇌가 더 반짝이길 바라며 향기로 기억을 깨우는 후각 자극법.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길을 걷다가 어디선가 풀향기가 스쳐올 때 갑자기 어린 시절 논두렁길이 떠오르거나 누군가의 향수 냄새에 오래전 잊고 있던 첫사랑이 문득 생각나고 사실 가장 오래 남는 기억은 향기로부터 온다는 말, 그거 정말입니다. 후각은 기억과 가장 가까운 감각입니다. 우리의 감각 중에서 후각은 뇌의 기억 중추인 헤마 히포캠퍼스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해요. 시각이나 청각보다 더 빠르게, 더 깊게 기억 속을 자극하죠. 그래서 향기 하나가 오랜 건망증 속에 파묻혀 있던 기억을 반짝 깨워줄 수 있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된장찌개 냄새에 어머니가 떠올랐어요. 80대 초반의 유복내 어르신은 건망증이 심해지면서 가족 얼굴, 친구 이름도 자주 헷갈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 요양센터에서 진행한 향기 자극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맡은 된장, 참기름, 고추장 냄새에 갑자기 눈물을 흘리셨답니다. 엄마가 해주시던 찌개 냄새 같아서요. 그 냄새 맡으니까 어머니 얼굴이 또렷하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날 이후 유 어르신은 매일 아침 허브 오일을 손등에 발라맞고 밥 지을 때 일부러 참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리며 자신만의 기억을 깨우는 시간을 만든다고 하셨어요.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향기 자극법 3가지. 1. 아로마 오일 사용하기. 라벤더 안정감 숙면. 로즈마리 집중력, 기억력 향상. 오렌지 기분 전환, 활력. 손목 안쪽에 살짝 바르거나 수건에 한 방울 떨어뜨려 맡아보세요. 이 음식 향기 활용하기. 된장국, 들기름, 시나몬, 커피. 익숙한 음식 향은 뇌 속 깊은 기억을 자극합니다. 익숙한 향을 의도적으로 맡아보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3. 자연의 냄새 맡기. 아침 공기, 흙냄새, 나무 껍질, 풀내음. 가까운 공원 산책만으로도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고 건망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향기는 뇌를 깨우는 따뜻한 자극입니다. 건망증은 단순히 기억을 잊는 일이 아니라 자극이 줄어드는 것이라는 걸 이젠 아실 거예요. 그래서 향기는 뇌의 말을 거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얘야, 이 냄새 기억나니? 예전에 이런 날 이런 일 있었지. 이렇게 조용히 속삭여주는 것이죠. 오늘 당신의 향기는 어떤 기억을 데려왔나요? 아침에 맡은 커피향, 저녁에 피어오른 된장국 냄새, 잠자기 전 손끝에 남은 라벤더 향. 그 하나하나가 지금의 나를, 그리고 오래된 나를 다시 연결해주는 기억의 끈입니다. 마무리하며 기억은 때때로 말을 잃지만 향기는 언제나 조용히 말을 겁니다. 당신이 잊고 있던 이름도, 당신이 미처 기억하지 못했던 순간도 향기 하나로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지금 맡고 있는 향기는 어떤 기억을 데려오고 있나요? 그 향기 속에서 마음이 따뜻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되찾는 시간, 회상치료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혹시 요즘 옛날 이야기가 자꾸만 떠오르시진 않나요? 내가 20살 땐 말이야.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땐 참 고생도 많이 했지. 처음엔 그런 이야기를 꺼내면 또 옛날 얘기 시작이시네 라며 주변에서 웃곤 하지만요. 그 기억들을 꺼내는 순간 우리는 다시 나라는 사람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건망증 속에서도 꺼내지는 기억들. 참 신기합니다. 최근에 본 뉴스는 기억이 안 나는데
50년 전 친구의 이름은 또렷하게 떠오를 때가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감정이 담긴 기억은 더 오래, 더 깊게 우리 뇌에 새겨지기 때문이에요. 이런 기억을 꺼내고 말하고 다시 떠올리는 과정을 우리는 회상치료라고 부릅니다. 회상치료란 무엇일까요? 회상치료 레머니싱 세러피는 노년기에 자주 활용되는 심리치료 방법 중 하나로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고 말하면서 정서적 안정과 기억 회복을 돕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치매를 겪고 있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건망증이 잦은 일반 시니어 분들께도 심리적인 위로와 뇌 자극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회상치료 이렇게 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1. 옛날 사진 꺼내보기. 가족 사진, 결혼 사진, 아이들 어릴 적 사진. 사진을 보며 이때는 하고 말을 꺼내보세요. 뇌가 기억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 추억의 물건 만져보기. 낡은 라디오, 오래된 수첩, 옛날 시계, 주름진 손으로 한번 쓰다듬어 보는 것만으로도 감각과 함께 기억이 떠오릅니다. 3. 누군가에게 이야기 나누기. 자녀, 손주, 친구, 이웃 누구라도 좋습니다. 내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지. 말하는 그 자체가 회상치료입니다. 기억을 회복한 어르신의 이야기. 서울 은평구에 계시는 조정자 할머니는 몇 년 전부터 건망증이 심해졌고 말수가 점점 줄어들었답니다. 하지만 지역복지관의 기억교실 프로그램에서 옛날 노래를 함께 부르고 사진을 보며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면서 조금씩 말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이 노래, 내가 첫사랑이랑 같이 들었던 곡이야. 그때 겨울이었는데 눈이 엄청 내렸지. 말할수록 기억이 살아났고 할머니는 내가 아직도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하는 안도감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나를 잊지 않기 위한 조용한 대화. 회상치료는 누군가를 기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잊지 않기 위한 대화입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시간 속에서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걸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건망증은 조금씩 멀어지고 마음은 더 따뜻해집니다. 마무리하며 기억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기억을 다시 불러내려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 기억은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사진 한 장, 노래 한 곡, 말 한마디가 내가 나였던 순간을 다시 데려다주는 열쇠가 됩니다. 오늘은 어떤 추억을 꺼내보셨나요? 그 기억 속에서 당신이 다시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뇌를 쉬게 해야 기억이 살아난다.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푹 쉬셨나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몸은 일어났지만 머리는 여전히 피곤한 느낌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럴 때면 머릿속이 멍하고 말하려던 단어가 떠오르지 않고 아, 이 건망증 또 왜 이래? 하고 한숨이 절로 나오곤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땐 우리가 뭘 잊은 게 아니라 뇌가 너무 지쳐버린 것일 수 있습니다. 기억도 쉬어야 살아납니다. 우리 뇌는 24시간 깨어 있으려고 노력합니다. 잠잘 때도 걱정할 때도 TV 볼 때도. 하지만 계속 작동만 하고 쉬지 않으면 기억을 저장하고 꺼내는 힘도 점점 약해지기 마련이죠. 건망증이 심해졌다고 느낄 땐 뭔가를 더 하려고 애쓰기보다 조금 쉬어주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뇌가 회복하는 2가지 시간. 1. 숙면.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는 하루 동안 쌓인 정보를 정리하고 필요한 기억은 저장하고 불필요한 기억은 지워주는 정리 작업을 합니다. 특히 깊은 잠 45시간 이상의 숙면은 기억력 유지에 매우 중요하죠. 잠들기 2시간 전엔 스마트폰 멀리하기, 따뜻한 물로 족욕하기, 라벤더 향 맡기 뇌 안정화에 도움. 이 낮잠과 멍의 시간. 낮잠 자면 밤잠 못 잔다는 말 모두에게 해당되진 않습니다. 203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은 뇌에 산소를 공급하고 기억의 회복력을 높여준다고 해요. 또 한 가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있는 시간도 뇌에게는 회복의 시간입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만 바라보기,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아무것도 하지 않기. 이 단순한 시간이 복잡했던 뇌의 회로를 정리해주는 선물이 됩니다.
기억이 돌아온 쉼의 기적. 전북 익산에 사는 정영준 어르신은 몇 달 전부터 심한 건망증으로 힘들어하셨습니다. 사람 이름이 기억나지 않고 물건을 찾지 못해 짜증도 자주 났죠. 그런데 병원에서 검사했더니 심각한 피로와 수면 부족이 원인이었습니다. 그 뒤로 정 어르신은 밤 10시 이후엔 TV를 끄고 점심 식사 후엔 15분 정도 눈을 감고 쉬는 습관을 들이셨답니다. 몇 주 지나자 조금씩 단어가 떠오르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건망증에 대한 불안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쉼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어르신들 중엔 쉴 틈이 어딨어 몸이 굳어버리는데 나는 좀 움직여야 덜 까먹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움직임은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뇌는 다릅니다. 계속해서 자극만 받는 뇌는 제대로 기억을 쌓을 여유가 없습니다. 그럴 땐 가만히 있어주는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에요. 오늘 당신의 뇌는 쉴 틈이 있었나요? 바쁘게 흘러가는 하루 속에서 우리의 뇌는 계속 무언가를 떠올리고 기억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다 보면 건망증이라는 신호로 우리에게 말하죠. 나 조금 쉬고 싶어. 조금만 멈춰줘. 지금 그 목소리에 살며시 귀 기울여 보세요. 마무리하며 기억은 억지로 붙잡는다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놓아주고 쉬어줄 때 조용히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당신의 뇌는 잠시 쉬어갈 수 있었나요? 내일은 조금 더 여유로운 숨결로 기억이 다시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